LAFC가 디펜딩 챔피언 인터 마이애미를 3대 0으로 완파한 날 경기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한 데니스 부앙가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패배를 인정한 뒤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감독이 가장 먼저 언급한 이름은 부앙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군림하며 축구계를 지배했던 마스체라노 감독은 패배 속에서도 LAFC 승리의 결정적 요인으로 손흥민을 지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굳이 손흥민을 특별히 언급했을까요? 그리고 왜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부앙가보다 손흥민의 활약을 더 높이 평가했을까요? 매치 타이밍 스포츠는 기록과 수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손흥민의 진정한 영향력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이 경기는 경기 전부터 2026 시즌 MLS 최대 빅매치로 꼽히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단순한 LAFC와 인터 마이애미의 맞대결을 넘어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의 미국 무대 첫 정면 승부라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도 질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손흥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마스체라노 감독은 데뷔전을 대비해 치밀한 수비 전략을 준비했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심찬 계획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그가 내놓은 해법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손흥민에게 단 한 뼘의 공간도 허용하지 않는다. 실제 경기에서 인터 마이애미의 수비진은 손흥민이 공을 갖지 않았을 때조차 두세 명이 동시에 밀착 마크하며 움직임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공격 방향과 무관하게 모든 수비의 초점은 오직 손흥민 한 명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이 손흥민의 발끝에 닿는 순간 예상대로 수비수들이 달려들었지만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침착하게 볼을 간수했고 한두 번의 터치만으로 압박을 벗겨내며 순식간에 공격의 활로를 열어젖혔습니다. 바로 이 장면들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마스체라노 감독이 준비한 촘촘한 수비 전술은 손흥민 앞에서 무력화되었고 인터 마이애미의 조직력은 순식간에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지 않아도 직접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않아도 그가 움직이는 순간마다 상대 수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으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진짜 클래스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후 마스체라노 감독은 결국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봉쇄하려 했지만 그는 끝내 경기를 지배했다. 가벼운 퍼스트 터치와 유려한 턴 동작으로 압박을 뿌리치고 곧바로 폭발적인 스프린트를 시작했습니다. 마이애미 수비진은 손흥민에게만 집중했고 그 결과 반대편에 넓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부앙가에 이어진 슈팅은 훌륭했지만 팀은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감독의 수비 전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공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이애미 수비수들은 손흥민이 전진하려는 곳마다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강한 몸싸움으로 압박을 견뎌냈고 넓은 시야로 부앙가의 움직임을 포착해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부안의 크로스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마스체라노 감독이 손흥민을 막기 위해 세운 야심찬 전략이 그의 압도적인 개인기에 무력화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날 손흥민은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메시마저 능가하는 활약을 펼쳤다. 메시가 돌파를 시도하는 순간 손흥민은 수비에 가담해 그의 공격을 차단했다. 메시는 동료에게 태클을 당하며 공을 잃었지만 손흥민은 재빨리 공을 되찾아야 날카로운 역습을 시작했다. 반면 메시의 공격은 다소 답답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화려한 개인 드리블로 LA 수비를 뚫는 듯 했지만 촘촘한 수비에 번번이 막히며 득점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손흥민은 완전히 달랐다. 비슷한 상황에서 직접 슈팅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보다 공간이 더 넓은 동료에게 집중했다. 이날 손흥민은 진정한 축구의 달인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강한 압박을 역이용하여 빈틈없는 패스를 끊임없이 찔러 넣었다. 그 결과 양팀에서 가장 많은 5개의 찬스를 만들어냈고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며 경기를 지배했다.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손흥민을 메시보다 높게 평가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실제로 손흥민은 어시스트를 1개가 아닌 최소 2개나 기록했다. 그의 완벽한 폼을 고려하면 더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했더라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경기장을 뒤흔든 인상적인 순간이 있었다. 수비수들을 완벽하게 속이는 드리블로 상대 수비진을 허를 찌른 직후였다. 골키퍼가 슈팅을 예상하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순간 손흥민은 놀라운 볼 컨트롤로 오른발에서 왼발로 공을 옮겨 공을 컨트롤했다. 완벽한 경기 흐름을 바꾼 후 그는 마크가 없는 부앙가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비록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모든 축구팬이라면 그 패스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느꼈을 것입니다. 몇 시즌 전 세계적인 수준의 맨체스터 시티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바로 그 전설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트레이드 마크인 드래그백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상대 감독 마스체라노는 자존심을 굽히고 패배 직후 손흥민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앙가가 공식적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선수였지만 경기장의 모든 시선이 손흥민에게 집중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과 메시의 대화였습니다. 메시는 경기장에서 과묵하기로 유명하지만 이날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품은 듯 메시는 옆에서 걷던 손흥민에게 다가가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메시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분노를 표현했고 이를 묵묵히 지켜보던 손흥민조차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팔을 벌렸다. 메시의 격앙된 감정에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집중됐다. 그러나 마스체라노 감독은 메시의 항의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에 곧바로 라커룸으로 향하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슈퍼스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감독마저 당황한 가운데 여러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례적인 사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막전 징크스나 심판에 대한 불만으로 치부하지 않고 세계적인 슈퍼스타 손흥민과의 맞대결에서 누구보다 승리에 대한 열망, 즉 자존심이 솟구친 메시의 엄청난 승부욕의 표출로 해석했습니다.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메스트로의 좌절감이 폭발한 것입니다. 결국 손흥민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메시의 흔들림 없는 평정심마저 뒤흔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경기 내내 손흥민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마이애미의 37번 막심일리아노 팔콘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손흥민에게 다가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경기가 끝나자마자 손흥민의 유니폼을 얻기 위해 미리 선수 교환을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압도적인 위상과 스타 파워를 여실히 보여주는 완벽한 장면이었습니다. 상대 선수들마저 순식간에 그의 팬으로 만들어버렸죠. 한때 세계 최고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를 지배했던 아시아의 제왕, 이제 MLS의 관심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마이애미를 꺾고 축구의 신메시에게조차 압박감을 안겨준 대한민국 대표팀의 자랑스러운 주장 손흥민. 그의 축구는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하듯 여전히 발전 중이며 독보적인 플레이로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이후 메시 팬들과 일부 해외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 대 메시 손흥민의 완벽한 승리라는 표현을 두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메시를 손흥민이 압도했다는 주장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비판은 타당한 것일까요? 오늘은 왜 이런 반응이 설득력이 부족한지, 그리고 손흥민의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LAFC가 인터 마이애미를 3대0으로 완파한 개막전 이후 미국 소셜미디어와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한 장의 이미지가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단 1년 사이에 완전히 뒤바뀐 두 팀의 운명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교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2025년 4월 9일 경기 결과 인터 마이애미 3대1 LAFC라는 스코어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메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2026년 2월 21일 경기 결과 LAFC 3대0 인터 마이애미라는 문구와 함께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손흥민의 장면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 축구 팬들은 단 1년 만에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대부분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승부를 완전히 뒤바꾼 단 하나의 변수,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시간을 2025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LAFC는 분명 강팀이었습니다. MLS 최고의 득점 기계 데니스 부앙가와 세계 정상급 골키퍼 위고 요리스를 보유하고 있었죠. 그러나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는 1대3 패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메시는 여전히 절대적인 존재였고 수아레스 또한 전성기에 가까운 기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LAFC에는 경기의 흐름을 단번에 뒤집을 슈퍼스타가 없었습니다. 그 격차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인터 마이애미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1,500만 달러를 투자해 멕시코 국가대표 공격수 헤르만 베르테라메와 AMLCLS 올해의 골키퍼 대인 세인트 클레어를 영입했습니다. 메시는 리그를 지배하며 2년 연속 MLS MVP를 수상했고 수아레스 역시 부상 없이 정상 컨디션을 유지했습니다. 마이애미는 그야말로 완전체에 가까운 전력이었습니다. 반면 LAFC의 변화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대형 영입은 단 한 명 손흥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명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손흥민의 합류는 전술 경기 템포 선수들의 자신감, 그리고 팀 전체의 공격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단순한 공격 자원이 아닌 팀의 중심 축이자 경기의 흐름을 지배하는 절대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스코어보드에 선명히 찍혔습니다. LAFC 3대0 인터 마이애미. 이는 단순한 승리가 아닌 리그의 판도를 뒤흔든 상징적인 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마스체라노 감독조차도 이 경기의 진짜 승부처는 손흥민의 존재 그 자체였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8월 토트넘 호스퍼를 2,650만 달러, 약 384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이적료로 데려온 손흥민 그야말로 정부였습니다. 더 많은 선수를 보유한 마이애미는 패배했습니다. 더 강한 팀이 3대0으로 완패한 것입니다. 반면 세계적인 선수를 영입한 LAFC는 마이애미를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이 결과는 단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손흥민이 LAFC를 완전히 다른 팀으로 탈바꿈시켰다는 것입니다. 미국 언론은 이러한 극적인 반전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야후 스포츠 로이터 풋볼리스트 등 여러 매체들이 손흥민의 활약이 오늘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마르코스 산토스 감독 역시 손흥민이 없었다면 전술이 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경기 직후 기자회견에서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 공간을 활용하는 데 탁월한 선수입니다. 또한 공간 침투 능력도 뛰어납니다. 우리는 손흥민의 활약을 극대화하려고 했습니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이 상대 센터백을 끌어들여 그 뒤로 공간을 만들어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 자유로운 움직임을 칭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마르티네스 감독 역시 손흥민이 라커룸 경기장 훈련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손흥민과 함께 뛰는 것이 즐겁고 손흥민이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LAFC가 이번 시즌 손흥민 부안가 마르티네스를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한 4-3-3 포메이션은 손흥민의 전진 능력과 공간 창출 능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손흥민의 움직임만으로도 수비수들을 끌어들여 부안가와 마르티네스가 공간을 만들 수 있었고 그들은 그 공간을 파고들었다. 마이애미 수비진은 손흥민을 집중 마크했고 그 틈을 동료들이 활용했다.
손흥민을 막는 데 집중하면 부안가가 폭발적으로 활약하고 부안가를 막으면 손흥민이 돌파에 나오는 시기였다. 이것이 바로 상대팀이 자신감 있게 공격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의 끊임없는 위협 때문에 상대팀은 수비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공격력을 제한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의 활약을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반 6분 그는 마이애미의 높은 수비 라인 뒤로 침투하는 환상적인 움직임으로 골키퍼를 제쳤습니다. 38분에는 미드필드에서 공을 가로채 마르티네스에게 결정적인 스루 패스를 연결해 선제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이 골은 결승골이었습니다. 후반 27분에는 메시의 압박을 우아하게 벗어나 원터치 패스로 역습을 시작했고 부안의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통계 제공업체 음악 풋배에 따르면 손흥민은 전반전 평점 7.25점을 메시는 6.55점을 받았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손흥민은 22번의 볼터치와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반면 메시는 33번의 볼터치에 공격 포인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지 방송사들은 경기 내내 손흥민을 LA의 진정한 왕이라고 극찬했고 심지어 오늘 손흥민의 이름은 고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메시 팬들과 축구 팬들은 손흥민과 메시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메시의 엄청난 기량을 고려할 때 단 한 경기에서 손흥민이 메시를 이겼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메시가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발롱도르나 월드컵 우승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AMLS 리그가 축구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지금 EMLS에서 경기 흐름을 바꾸고 있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어떤 선수가 팀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을까요? 어떤 선수가 7만 명이 넘는 팬들을 경기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을까요? 오늘 경기에서 그 답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손흥민입니다. 메시의 역사적인 위대함과 현재 MLS에서 그가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경기는 손흥민의 영향력이 현재 메시를 능가한다는 명백한 결론을 내립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단순한 개인 기록을 넘어섭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 LAFC 전체 선수단은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부안가는 손흥민과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더욱 예측 불가능한 공격수로 거듭났고 마르티네스는 손흥민이 만들어내는 공간에서 자신의 재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드필더진 역시 손흥민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전술적인 세련미를 향상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선수의 영입이 아닙니다. 손흥민의 프로다운 자세는 팀 전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심지어 구단 사범조차도 손흥민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LAFC의 급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이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EMLS 사무국은 이 경기를 손흥민과 메시의 대결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LAFC의 홈구장인 홍콩 스타디움의 수용 인원이 22,000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7만 석 규모의 LA 메모리얼 콜리스므로 경기장을 옮긴 것 자체가 이를 증명합니다. EMLS는 두 선수의 스타 파워가 최소 7만 명의 팬을 끌어모을 것으로 예상했고 실제로 75,673명의 팬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축구가 거대한 미국 스포츠 시장에서 NFL과 NBA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